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그 무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소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어떻게 무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무료 교육 아니죠? 지난 시간 들어보니까 예, 강제노동과 도둑질을 강제하는 그게 무료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무상보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 서울시의 곳곳에 이런 광고가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무상보육을 뭐 하겠다고 그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번 임기 때 그런 광고를 하셨죠. 저는 그때 그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그 광고를 보면서 막 섬찟했어요. 아, 무상보육을 그 하늘이 두 쪽 날 때까지 무상보육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늘이 두 쪽 나기 전에 이게 서울시가 두 쪽 나고 대한민국이 두 쪽 나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 무상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다가 온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상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얼마나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 주민들을 이제 혹세무민해 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를 저는 똑똑히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속이 섬찟했어요. 거기다가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뭐죠?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빚이 많다 그러죠. 무슨 빚이 그때 뭐 한 8억인가요? 그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은 신기하신 게 빚도 많으신데 또 28억 전세에도 사세요. 어쨌든 이런 분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을 해주시겠다고 광고를 크게 낸 적이 있으신데요. 그 물론 그 한국의 지금 그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적 뭐 전면적 무상 보육을 해준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그 무상 보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서 그 학자들이 쓴 논문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북한의 타가서 유치원에 대해서 뭐 엄청 찬양을 했습니다. 엄청 찬양을 했어요. 실제 그 북한의 그 무상 보육의 실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간하는 어떤 선전물들만 보고 북한이 진짜로 그렇게 무상 보육을 잘해주는 줄 알고 막 찬양을 해놨던데요. 실제 북한에서 타가서 유치원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타가서 유치원 이런 것들은 다 국영이죠. 국가의 소유죠. 지역의 타가서 유치원은 지방행정조직이 책임지고 있고요. 또 지방행정조직은 또 그 각 지역에 타가서 유치원 공급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타가서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물자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도록끔 그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어떤 계획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되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 타가서 유치원 공급소에 물자가 제대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가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밥도 다 싸가요. 아이들이 다 싸가고 그 뭐 물론 한 60년대 이때는 뭐 밥도 끓여주고 그랬지만 80년 이후부터는 북한이 쌀이 없기 때문에 밥도 다 도시락을 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간식 같은 것도 전에 나눠주는 게 없어서 간식도 다 이제 형편에 맞게 다 싸가야 돼요. 그런데다가 평양은 조금 낮지만 이 지방들은요, 이게 경공업이 막 수준이 훨씬 낮아요. 정말 한심해요. 과자가요, 너무 이렇게 씹혀지지 않아서 북한 사람들이 그 과자를 벽돌 과자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벽돌처럼 딱딱하다 그래서 벽돌 과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딱딱한 과자 한 개씩 주는 것도 지방 유치원들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딱딱한 과자를 한 개씩 나눠주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에서 간식을 싸가지고 가는데, 간식이 뭐냐, 뭐 감자 쌀 쪄가지고 그거 하나 가져가거나, 또는 밥을 이제 하고 나면 누룽지가 붙잖아요. 그 누룽지가 최고의 간식인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런 거 먹습니까? 안 먹죠. 그게 이제 북한의 타가서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그 실질적인 실태입니다. 또 타가서는 그 이제 동네 타가서도 있지만 대부분의 타가서들은 그 공장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데요. 동네 타가서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일하는 엄마들이 이제 조그만 기업소에 다니면 동네 타가서에 들어가고, 또 뭐 큰 공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공장 구내에 있는 타가서에 보내게 되는데, 이 인원이 작은 이런 기업소들에는 타가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공장이나 지역에 있는 그 타가소에 맡겨야 되는데, 타가소가 상당히 멀고 또 수유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헷갈리는 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보내는 거 돈 내면 뭐 그냥 집에서 노는 엄마들도 다 보내잖아요. 북한에서는 무료 교육이기 때문에, 무료 보육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그 엄마의 아기들은 절대로 타가서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타가서 받아주지 않고요. 그 집에서 놀고 있는 전업주부들은 아기를 무조건 당신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가서를 들어갈 때 조건이 또 뭔지 아세요? 기저귀 20장, 또 뭐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타월이라 그러죠. 타월 20장, 빨래비누 20장, 세수비누 10장, 휘발유, 페인트, 신나, 낙하, 널빤지, 휘발유 뭐 이런 것들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해마다 내야 되고 날마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기들한테는 이제 이걸 가져오라는 걸 어떻게 공지를 하냐면요, 애기들 팔에다가 써줘요. 이렇게 애기들 팔에다가 뺑기, 신나, 낙하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걸 많이 잘 가져오는 애기들은 좀 보육원들이 잘 봐주지만 가져오지 않는 애기들은 저쪽에다 밀어놓고 잘 봐주지도 않아요. 이게 무상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간부집 애기들은 당연히 뭐 내라는 물자를 잘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기들은 좀 잘 봐주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애기들은 전혀 그 보육원들의 관심에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이제 진짜 기저귀도 제대로 갈아주지 않고 이래서 막 애기들 그 엉덩이에 욕창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이 타가서 유치원, 여기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타가서 유치원도 그 보육원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가서 유치원 그 보육원들이 이 배급을 못하고 월급도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보육원들이 애기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전혀 안 볼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 뭐 보육원이 뭐 한 5명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2명만 나와서 애기를 보고 3명은 다 나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애기들을 또 제대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는 대신으로 엄마들이 또 돈을 갖다 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는 법이죠. 사실 북한에서 타가서 유치원 시스템이 그래도 좀 제대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70년대 후반 정도,
그냥 뭐 기껏 잡아서 한 80년대까지고요. 90년대 들어와서는 이 타가서 유치원 이 무상 보육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북한도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타가서 유치원을 안 보내고 그 개인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보육원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자 돈을 지불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에게 맞게 그렇게 애기들을 봐달라고 하고요. 또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그 엄마들은 애기를 업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엄마들은 보게 되면 왜 아기가 딸리면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기를 업고 나가서 꽈배기 팔아야 되고 또 뭐 담배 팔아야 되고 이런 장사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북한 또한 출산율이 엄청 낮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아기를 안 나오니까 군인이 없는 거예요. 뽑을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부족하니까 또 강제로 아기를 낳으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 모성영웅제도 뭐 그 다산 정책 이런 것들을 막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이게 그 뭐죠? 낙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아기들을 데리고 장사를 해야 되는 아주 이순고를 겪게 되죠. 그리고 기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 먼 길을 그 가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기들을 업고 갔다가 길가에서 아기가 이제 아파서 또 막 사람들한테 밀려서 깔려서 이렇게 압사하는 경우도 저는 봤고요. 정말 그 무상보육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은 있지만 실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무상은 허울일 뿐이고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물론 그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주타가소라든지 무슨 그 뭐 고아원 같은 거, 육아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북한이 외국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잘해놓은 데도 몇 군데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실제 북한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거는 북한이 선전용으로 꾸며놓은 쇼 윈도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 무상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가지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노력한 것을 국가가 인정해주고 보호해준다는 거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형편에 맞게 우리 아이를 정말 공부를 시킬 수 있고 키울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이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이 진짜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한 적이 있냐면요, 김일성이 북한에서 해주겠다고 말했던 건 북한에서 하나도 된 게 없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김일성이 해주겠다 그런 게 한국에 와보니까 다 현실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놀랐어요. 김일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만 했는데 실제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는 어느 대통령이 그런 거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일성의 어떤 수건이 한국에서는 다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말만 하는 거짓말쟁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정말 김일성이 소원했던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게 어떤 그 무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이런 그 무책임을 만들어낸 이런 그 선동 단어들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또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들, 우리들은 노력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받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런 선진국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북한에도 이제 보게 되면요, 배구소에 가보게 되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도 있어요. 북한이라고 무조건 다 뭐 일도 안 하는데 막 다 먹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면서 자기가 돈 벌어서 무료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끌어다가 국민들의 세금을 정말 갈취를 해서 마치나 자기가 뭐 무슨 성인이나 되는 것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헛세몸이라는 것이 정말 더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한 거짓말쟁이 정치인들의 말에 정말 더는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도록 또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